안녕하세요. 소장의지 박종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고 당했을 때 해야 할 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해고를 당하면 기분이 이제 막 화날 것 같으시죠? 근데 생각보다 당황한 감정이 커요. 이거 자주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해지면 둘 중 하나죠. 포기를 하거나 포기하고 이제 다른 회사 가는 거죠. 아니면 법적으로 싸우거나 둘 중 하나예요. 노동위원회 가서 부당해고 신청하거나 법원 가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하거나 두 개 중 하나인데 둘 다 해고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해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씨 우리 회사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회사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이거 해고 아니겠죠. 해고라고 이것도 느끼실 수 있는데 이거는 권고사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누구누구씨 이렇게 일할 거면 올해부터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 이렇게 말을 하면 근데 해고도 같잖아요. 해고 같긴 한데 이게 해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해고는 이제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누구씨 이렇게 할 거면 올해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회사를 더 나오고 싶은데 이런 말을 들었겠죠. 그럼 그게 해고인데 나 원래 월요일부터 나올 생각 없었어, 잘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오케이 월요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내가 대답을 하면 그 순간 그게 해고가 아니고 합의해지나 사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말한 게 권고사직이냐 해고냐 이거 구별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강한 이제 표현으로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게 당연히 해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고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돼서 입증 자료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와 해야 될 거 하나가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사직서를 쓰는 거예요. 회사에서 당당하게 누구누구씨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 이렇게 말했지만 막상 마지막 순간이 되면 사직서를 내밀면서 여기 사인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핑계를 대죠. 뭐 이거를 사인을 해야 퇴직 처리가 되고 퇴직금이 나온다든지 뭐 실업급여 받게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싸울 생각이 있으시면은 사직서에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고 통지서를 달라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직서에 사인을 안 했다고 해서 해고라는 게 명확하게 입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말을 하면 제 경험상 해고 통지서를 실제로 주는 회사는 많지가 않아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나라는 말로 해고하는 경우는 해고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자료를 남기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말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고 통지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해고 통지서 달라고 계속 말을 하면은 그냥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싫으실 수도 있긴 한데 사람에 따라서 어쨌든 해고 자체를 막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보통은 해고 통지서 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하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회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이 안 나가면 불편하다, 계속 다닐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거나 뭐 몇 개월치 월급을 더 주겠다, 뭐 인사팀장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못 준다 이렇게 말하거나 업계가 좁기 때문에 소문이 다 나서 다른 데 취직도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나 회사 대형 로펌 선임해서 소송하면 못 이긴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식으로 압박이나 회유성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제 해고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고 통지서 달라는 말은 당연한 얘기지만 증거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회사 업무용 메신저나 이렇게 전자적으로 기록이 확실하게 남는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고 통지서 달라고 하면 해고 안 하고 회유나 압박이나 권유나 이런 거 계속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출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셔야 될 게 메신저 자료나 이메일 자료나 뭐 인사평가 자료나 출퇴근 자료 같은 걸 모으셔야 돼요. 회사에서 해고 사유로 내세우는 건 특정 어떤 사건에 있었던 특이한 이벤트가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평소 근무가 태도나 능력이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인사평가 자료상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자료를 모아놓으셔야 돼요. 이거 회사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소송이나 이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면 당연히 회사가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같은 거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아놓으셔야 되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퇴사하시면 인화가 부족하고 협력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 다른 직원들이랑 사이가 괜찮고
팀플레이 잘 하셨으면 다른 직원이랑 대화한 대화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협업으로 일을 했는데 잘 처리가 된 그런 기록 같은 게 있으시면은 그런 것도 모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일을 잘한 자료, 근태나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도 좋고 사람 사이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좀 퇴사하시기 전에 모아놓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건 그거예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은 액세스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액세스 거부당하시기 전에 자료를 모아놓으시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모든 자료를 백업을 하다 보면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료를 종이 원본으로 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진을 좀 찍어 놓으시거나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는 거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좀 증거를 모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해고를 당하면 멘붕이 오고 당황스러운데 하지 말아야 하실 거는 사직서 쓰면 안 되고 하셔야 될 거는 해고 통지서 달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정신이 더 나시면 자료 같은 걸 최대한 퇴사 전에만 받을 수 있는 자료 같은 거 모아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직서를 이미 쓰셨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이제 분쟁이 있어서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미 사직서를 쓰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법을 뭐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직서 쓰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낮긴 한데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사표시를 하긴 하는데 그게 나의 이제 마음속의 의사랑 외부적인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해요. 이게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건. 그래서 나는 진짜로 사직서를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닌데 사직서를 낸 게 비진의 의사표시면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너무 억울하시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우시면 전화하세요. 블로그에 제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전화하시면 말씀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